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Classification Decision Tree Algorithm in R. R에서 Decision Tree 알고리즘이 어떤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ecision Tree 알고리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제로 분류하는 거, 이거 어떻게 코딩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R 스튜디오를 띄워놓고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가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의 총괄편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피케이션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분류 방법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ID3, C4.5, C5.0, 그 다음에 카트, 그 다음에 카이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의 대표입니다. 자, 이 중에 위에서 3개, ID3, C4.5, C5.0, 요거는 어떻게 보면 ID3이라는 게 나온 다음에 4.5, 5.0 이런 식으로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점점점 향상된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 세 개의 알고리즘은 엔트로피와 인포메이션 게인을 사용해서 디시전 트리의 익스펜션을 시킨 거고요. 네 번째 카트라고 하는 것은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의 약자인데요. 지니 인덱스를 사용해서 익스펜션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카이드, 카이드, 이거는 카이 스퀘어 테스트, 통계학에서 나오는 카이 스퀘어 테스트를 통해서 트리 익스펜션을 시켰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오래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통계학 쪽에서 나온 게 제일 오래되겠죠. 예, 카이드라고 한 거 있죠? 맨 끝에 있는 거 5번째 거. 이게 1980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트. 카트가 1984년도에 나왔고, ID3이 1986년. 네. 그래서 카트하고 ID3은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1984년, 하나는 1986년. 그 다음에 ID3은 이제 C4.5, C5.0으로 이제 임프루브 됐는데 C4.5는요 1993년, 그다음에 C5.0은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ID3하고 4.5, C4.5, C5.0은요 로스 퀸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로스 퀸란. 네, 이분은 그러니까 결국 1986년도에 ID3을 만들고 C5.0이 2007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평생을 디시전 트리 연구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서 제공되는 패키지는요. 트리, R파트, 파티, C50. 네, 이렇게 한 4가지가 대표로 많이 사용합니다. 트리는 이제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디시전 트리 가지고 우리가 분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이 회귀죠. 회귀는 예측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분류와 회귀, 그러니까 예측을 디시전 트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R 파트는 리커시브 파티셔닝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도 리커시브 파티셔닝 이렇게 됐습니다. 리커시브 재기적으로 파티셔닝 분해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디시전 트리가 확장할 때, 트리 확장이 될 때의 표현을 recursive partitio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말이 붙으면 다 디시전 트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C50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C5.0 알고리즘을 구현해 놓은 게 R 패키지로 구현해 놓은 게 C50 패키지가 됩니다. 파이썬에서는요.
scikit-learn 패키지, scikit-learn 줄여서 scikit-learn 혹은 scikit-learn이라고 얘기하는데 머신러닝 알고리즘, 딥러닝, AI 이런 알고리즘들이 다 scikit-learn 패키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Decision Tree Classifier라는 함수로 파이썬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Decision Tree Classifier 함수. 네, 지금부터는 이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서 그 R 패키지 중에서 최근까지도 계속 업데이트 해서 올라오고 있는 C50 패키지, 다시 말하면 C5.0 알고리즘을 R 패키지로 구현해 놓은 C50 패키지를 사용해서 실제 R 코드로 코딩해서 프로그램해서 분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C50 패키지입니다. C50 패키지. RStudi오를 먼저 기동시켜 놓고요. 우리가 Classification Using Decision Tree 이렇게 주소를 한번 달자고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대표적인 데이터셋 iris라는 대표적인 데이터셋이죠. 분류 알고리즘에 특히 많이 쓰고요. 그 아마 붓꽃 데이터라고, 붓꽃, 꽃들이 있는데 그 꽃을 분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데이터셋. 자,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이때 알고리즘은 C50 패키지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먼저 패키지 설치부터 해야 되겠죠. R에서는 패키지 설치 install.packages 요 함수만 쓰면 되죠. 예, 대문자로 C50 이렇게 치고요. 다운표 치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실행시키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R을 이제 설치하기에 앞서서 재기동할 거냐? 저는 그냥 재기동하지 않고 No를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컴파일레이션 할 거냐? 컴파일 필요한 패키지, 그러니까 소스에서 아예 컴파일해서 설치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바이너리로 설치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데, 그냥 바이너리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no, 둘 다 no, no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함수로 C50 패키지 설치한 거 올려줘야 되겠죠? 메모리상에 로드하는 부분이죠. 라이브러리 C50. 네,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함수만 쓰면 패키지 설치하고 사용할 준비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iris라는 저 데이터셋, 요거는 R에 들어가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한국말로 이제 붓꽃 데이터셋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페이머스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분류 알고리즘을 쓸 때 이 아이리스 패키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스페시스 종류가 세 개 종류가 있어요. 붓꽃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붓꽃의 종류 세 종류를 이 어트리뷰트를 보고 속성들을 보고 얘네들이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 자,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면은 150개의 레코드로 인스턴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어트리뷰트 한번 볼까요? 세퍼 랭스 위드스 그 다음에 petal length width 이렇게 네 개의 어트리뷰트가 있죠. 그죠? 각각 length, wid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네 개의 어트리뷰트가 주어지고 실제 목적 변수가 이제 스페시스죠. 이게 어떤 종이냐, 어떤 종류냐. 그러니까 아까 세 개의 종류가 있는데 세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개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분류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 종류의
그 데이터 클래스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다음에 클래스 함수로 일단은 저는 이제 데이터셋을 이렇게 처음 보면은 일단 클래스가 뭔지 살펴봐요. 그래서 클래스 함수로 살펴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서 왜 벡터도 있고 팩터도 있고 리스트도 있고 매트릭스도 있고 많잖아요. 데이터 타입이. 근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str이라는 함수를 써서 스트럭처 구조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애트리뷰트는 뉴메릭으로 되어 있고 스페시스는 팩터로 되어 있는 세 개의 레벨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셋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nrow라는 함수를 써서 아일리스 데이터셋이 몇 개인지 살펴봅니다. 150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0개, nrow, row의 개수, 인스턴스 개수가 150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 데이터가 어떤 종류고, 구조가 어떻게 됐고, 인스턴스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봤어요. 그 다음 할 건 뭐냐?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자, 트레이닝 셋을 80%로 둘 거예요, 우리가. 80%.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20%. 자, 샘플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아래서는. 샘플링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 150개 중에 80%만 샘플링 해다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쓰게 되면 되게 쉽게 샘플링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 1콜론 n로 가로치고 아일리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일리스의 개수까지 150까지 인테저가 붙고요. 그래서 1부터 150개 그 다음에 사이즈 equal and row 그래서 사이즈를 주게 됩니다. 샘플링 할 사이즈는 우리가 n row 개수 곱하기 0.8 해주면은 80%가 되죠. n로가 150이니까 150개의 0.8이니까 120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 함수를 쓰게 되면은 한번 쭉 보세요. 자, 32, 81, 1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1 콜론 150이니까 1에서 150개까지의 인테저 벡터 중에서 150개가 있는 거예요. 1부터 150개, 150까지 숫자 그 중에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래서 120개를 샘플링한 거에 대한 인덱스 번호가 나옵니다. 32, 81 이런 식으로. 됐죠? 다시 올라가서 이 샘플링 된 거를 지금 120개 샘플링 된 거를 IDX라고 해서 인덱스로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인덱스. 그래서 IDX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켜 놓고 차후에 인덱싱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겠습니다. 자, 샘플링, 자, 샘플 함수, 자, IDX 보면은 자, 잘 인덱스가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보면 첫 번째 저 위에서 지금 나온 게 샘플 함수 쓴 거고 두 번째로 또 했을 때 어때요? 위하고 아래가 인덱스 번호가 다르죠, 지금. 위에 그 지금 32, 81, 17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는 112, 42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샘플 함수는 사용할 때마다 랜덤하게 샘플링 하는 순서가 바뀝니다. 랜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랜덤 하는 거를 고정시키고 싶으면 seed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set.seed라는 함수를 써서 고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set.seed 그 다음에 가로에는 seed 넘버를 줘서 내가
2020, 우리 2020년이니까 2020 이렇게 해가지고 시드 값을 아예 나중에도 똑같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2020 이거를 시드 값을 준 다음에 샘플링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동일한 샘플 그 인덱스 번호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랜덤하게 바뀌는 이런 환경에서 시드 값 set.seed를 줘서 이렇게 해보면 위에서 했을 때 실행했을 때도 87, 22, 65잖아요. 밑에도 87, 22, 65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링 한 그 순서가 120번 샘플링을 하는데 똑같은 인덱스가 나올 수 있게끔 샘플링 하게끔 하는 겁니다. 만약에 set seed를 안 하고 실행을 먼저 안 하고 샘플만 그냥 샘플 함수만 계속 실행시키잖아요. 샘플 이렇게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샘플 실행하면 이렇게 돼요. 바뀌어요. 위 87, 22, 65로 안 나와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 실행할 적에도 항상 샘플 함수 앞에 set.seed 이 함수를 줘서 같이 seed 값을 세팅하고 샘플링하고 seed 값을 세팅하고 샘플링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샘플링한 그 순서가 동일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와야지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중복 없이 우리가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때 나온 것하고 저때 나온 것 다 다르면, 랜덤하게 나오면 어때요? 어떤 중복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트레이닝 셋에 들어갈 수도 있고, 테스트 셋에 들어갈 수도 있고. 따라서 트레이닝 셋에만 딱 80%가 들어가야 돼요. 전체 주기에. 나머지 20%가 테스트 셋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set.seed 그 다음 샘플 그 다음에 샘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set.seed와 샘플이 같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set.seed 그 다음에 샘플 여기 cd에 2020은 제가 그냥 임의로 넣은 거예요. 여러분도 임의로 넣어서 그 값을 유지하면 계속 동일한 인덱스로 추출이 될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셋하고 그러니까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을 만드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DX가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IDX 클래스 한번 보고 length 한번 보면 그 IDX 샘플 함수의 리턴 값은 인티저 벡터로 나와요.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인티저 벡터고요. IDX의 length 한번 체크하면 120개가 나옵니다. length 함수를 쓴 이유, nrow를 안 쓰고 length를 쓴 이유는 결국은 인티저 벡터이기 때문에 length로 써야지만 벡터 안에 있는 아이템들의 개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일리스 대괄호 idx 콤마 이렇게 해주면은 그 아일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가 추출하는 겁니다. 얘가 그렇죠? 그래서 idx 값을 위에서 구한 거를 샘플링 한 거를 아일리스 그다음 대괄호하고 인덱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일리스 데이터 셋 중에서 요 부분을 끄집어내서 추출을 해서 트레이닝 셋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트레이닝 셋으로 만들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d.train으로 뒀어요. d.train.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set seed가 안 나와서 자 위에서부터 다시 set.seed 그 다음 sample 그 다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까지 요거 하나로 쭉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순서가 87, 22, 65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87, 15, 65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D점 트레인 나온 게 몇 개인지 확인차 120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and no D점 트레인 120개가 되었습니다. 자, 120개가 됐고 여기까지 트레이닝 셋을 만든 거예요. 네, 그 다음 테스트 셋을 만들면 되죠. D점 테스트라고 두고 아이리스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R에서는 마이너스 기호를 두게 되면 위에서 저장한 IDX 그 인덱스 값을 제외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이너스가 제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덱스 값을 제외한 것을 어디요?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넣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D점 테스트를 확인해 보면 그 IDX로 구했던 인덱스 값을 제외한 인덱스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어때? D점 D점 테스트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에서 만든 D점 트레인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되고요. 학습시킬 때 우리가 요거를 이 데이터셋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모델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D점 테스트라는 요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D점 테스트의 개수는 당연히 얼마야 되죠? 30으로 딱 떨어져야 되겠죠. 전체 150개 중에 트레이닝은 120개, 테스트는 30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80대 2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면 이제 뭐 하면 되죠? 모델을 학습시키면 되죠. 빌딩어 모델이 되죠. 이때 사용되는 알고리즘 어떤 거? C5.0 알고리즘을 쓰자. C5.0 Decision Tree 알고리즘을 쓰자라고 했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어떤 데이터셋이 필요해요? 트레이닝 데이터셋, D점 트레이닝 요게 필요하죠. 그래서 D점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우리가 소개를 받았으면은 반드시 패키지 그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PDF 파일로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지금 C50이라는 패키지요. 이게 2020년 5월 26일 날 나왔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패키지네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의 함수들이 있고 이 패키지들이 뭐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곡에 다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predict 함수, summary 함수, plot 함수, 그다음에 저기 control 함수, 뭐 default 함수, 뭐 이렇게 있어요. 함수가 많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함수 몇 개만 우리가 알면은 C50 패키지를 우리가 사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쭉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아래서 이렇게 패키지의 매뉴얼을 항상 보셔야 되고 이 패키지 매뉴얼만큼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파라미터는 뭐고 아규먼트가 뭐고 아규먼트의 종류 그 다음에 아규먼트의 내용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그젬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쭉 읽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단 요게 이제 그 영어로만 돼 있어서 이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표준 문서이기 때문에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edict 함수 우리가 이제 코드에서 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쭉 또 내려가서 summary 함수. 그래서 모델의 summary를 이제 알 수 있는 표출해주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퀵으로 그냥 봤습니다. 자, 한번 이제 사용해 보자고요. 지금 C5.0만 치면은 쭉 이제 나오고 C5.0 중에 이제 이 함수를 쓰면은 학습을 시키는 함수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함수죠. C5.0 가로치고 그 다음에 콤마 첫 번째 아규먼트에 자 스페시스 그 다음에 물결 표시 그 다음에 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데이터 이퀄 이렇게 썼어요. 자, 이 콤마 첫 번째 거 콤마 앞에 첫 번째 거 스피시스 물결 표시 그 다음에 점 이게 뭐냐면 스피시스가 이제 목적 변수 그러니까 결국 클래스화 시킬 그 애트리뷰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결 표시 맨 앞에 물결 표시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에는 목적 변수 그러니까 클래스 변수 클래스 변수라고 할게요. 클래스화 되어 있는 그런 변수를 놓고 물결 표시 오른쪽에는 다트를 표시해서 그 전체 우리가 그 width, length, width, length, width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걔네들. 그래서 입력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결 표시 왼쪽은 목적 변수, 그다음에 오른쪽은 입력 변수 이렇게 놓다. 물결 표시 오른쪽에 있는 dot는 스페시스를 제외한 모든 변수, 다시 말하면 입력 변수를 얘기합니다. dot가 all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equal d.train 이게 d.train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읽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진 거를 모델이라는 변수에 저장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함수는 굉장히 심플하죠. C5.0 함수, 그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컨트롤 함수가 있는데 컨트롤 함수를 써서 가지치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디폴트로만 C5.0 함수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모델이 만들어진 거를 서머리 함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쭉 서머리 함수를 보면 C5.0 함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outcome 밑에 요 부분 read 120 cases 있죠? 120개 케이스가 들어갔고 5개 어트리뷰트가 읽혔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decision tree가 구성이 됐는데 petal length로 랭스가 1.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이제 세토사로 분류가 됐고 41개가 글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랭스가 1.9보다 큰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아니 가지치기가 아니라 트리 익스펜션을 해서 petal.width를 체크하게 되는데 거기에 1.7보다 크면은 버지니카가 되고 39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패트스 미드스가 1.7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랭스를 체크하게 되고 4.9보다 작거나 같으면 버스칼라가 돼서 34개가 들어갑니다. 즉 이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진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족이 3/1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죠. 다른 거랑 다르잖아요. 자, 하나가 에러가 났다는 뜻이에요. 3개가 들어갔고 하나가 에러 났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decision tree 사이즈가 5개고 에러가 1이다. 하나가 났다. 120개 중에 하나가 난 거고요. 트레이닝 에러가 난 거고요. 그래서 저 에러를 트레이닝 에러 레이시 돼서 0.8%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A, B, C로 나눠서 분류가 됐고, A는 클래스 세토사, B는 클래스 버시칼라, C가 클래스 버지니카가 됐죠. 그래서 각각 개수가 들어가고, B에 36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36개는 버시칼라가 되고 하나가 버지니카로 분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결국은 에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머리 함수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디시전 추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추리의 에러율,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플롯 함수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뉴얼 페이지, 그 패키지 매뉴얼에서 플롯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써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플롯 가로치고 모델명을 쓰게 되면 되죠. 모델명은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플롯 모델 이렇게 하면 차트가 그림이 탄생이 되고요. 여기 조금 줄여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줄여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위쪽에서 보면 저렇게 노드와 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디시전 추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1이라고 써 있는 게 첫 번째 노드죠. 루트 노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링크에 컨디셔널이 들어가 있죠. 컨디션이 어트리뷰트 컨디션이 들어가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노드 두 번째에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어느 카테고리로, 어느 클래스로 분류가 얼마나 됐는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7, 8, 9 그래서 노드 9개까지 들어가 있고, 맨 그 리프 노드는 그 어때요? 사각형으로 다시 크게 보여가지고 말단 노드들의 그 실제 분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분포가 막대 그래프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120개 정도의 트레이닝 인스턴스 데이터 셋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추리의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크지 않는 범위에서 크게 노드 9개의 노드가 생겨나면서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그러면서 분류가 돼서 어떻게 어트리뷰트 컨디션 테스트 컨디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노드 8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박스. 노드 8에 세토사와 버지니카가 같이 존재하잖아요, 저기. 그래서 결국은 에러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저 부분 때문에 이제 에러 레이트이 올라간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베스트한 건 100% 그러면 다 막대 그래프가 하나씩 분류가 되면은 100%로 분류를 잘한 거란 말이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플롯 함수로 모델명을 넣어주면은 차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0개의 테스트 데이터 셋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만약에 30개를 넣었을 때 얘가 분류 잘 하는지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predict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 옵션이,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오브젝트하고 new data. 그래서 오브젝트에는 모델명을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new data에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어주게 됩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내가 30개를 흘려 보낼 테니까 너가 어떻게 예측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redict 예측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result 변수에 넣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result를 프린트하게 되면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30개에 대해서 결과가 첫 번째 인스턴스는 세토사야, 두 번째는 세토사야, 세 번째도 세토사야 이런 식으로 얘가 분류를 시켜준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D점 테스트가 기존에 분류했던 모습은 뭐냐? 어떤 걸 얘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D점 테스트 달러 스페시스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D점 테스트 했던 거,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 분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절트와 D점 테스트 달러 스페시스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자 세토사 세토사 그죠? 세토사 얘가 분류를 잘 한 거예요. 야 스페시스에 세토사라고 됐는데 리절트에 세토사 됐어. 이렇게 분류 잘 한 거야. 다 분류됐는데 뭐가 지금 이제 문제였죠? 분류가 하나가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규모가 많아지면 우리가 다 하나하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컨퓨전 매트릭스. 자, 컨퓨전 매트릭스는 R에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써서 만들면 되는데 테이블 가로치고 D점 달러 스피시스에서 실제로 내가 정답인 거죠. 왼쪽이 정답, 오른쪽이 결과 예측한 거. 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콤마를 중심으로 첫 번째 아규먼트에는 정답, 테스트 셋에 있었던 정답, 리절트 그 다음에 콤마 오른쪽에 리절트 결과값을 넣어주면 저렇게 컨퓨전 매트릭스가 나와요. 예, 그러면 결국은 어디가 틀렸냐면 한번 보면은 쭉 보면 저기요. 버지니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원래는 정답인데 실제 리절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시칼라라고 썼어요. 버시칼라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버시칼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네, 버지니카로 되어 있는 게 버시칼라로 너가 마킹했어 라고 하는 거죠. 정답이려면 결국은 버시칼라 그러면 버시칼라의 카운트가 올라가야지 맞는 거죠. 얘가 분류가. 예, 그런데 그게 버시칼라인데 버지니카인데 버시칼라로 마킹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에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나온 결과를 confusion underbar matrix라고 해서 confusion matrix야 라고 우리가 변수로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confusion matrix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nfusion matrix 말고 수치 하나로 나왔으면 좋겠죠. accuracy에서 정확도가 어떻게 되느냐 측정을 해야 되겠죠. 정확도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정확도 기억나시죠? 공식은 뭐냐면 전체 데이터셋의 숫자 분의 자 전체 데이터셋 숫자 분의 맞은 데이터셋이죠. 정답을 맞힌 거 얼마나 잘 맞췄냐 이거잖아요. 자, 정답을 맞춘 거는 결국은 저 다이어고널에 해당되는 저 숫자 9개, 13개, 6개 9개, 13개, 6개에 해당되는 다이고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다 합친 거. 그죠? 그 다이고널만 뺄 수 있는 함수가 다이어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IH. 이 함수를 쓰고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 세토사 9개, 13개, 6개. 예, 이렇게 정답을 맞춘 개수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저 함수로. 예, DIH. 예, 다이거널. 자, 다이어고널을 그 부분을 대각선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서메이션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메이션 나누기 그 다음에 분모에 들어갈 부분이 뭐냐? 컨퓨전 매트릭스를 서메이션 한 거죠. 그죠? 컨퓨전 매트릭스 전체를 다 서메이션 하면 더하기 하면 총 개수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서메이션 컨퓨전 하면 30. 그죠?
테스트 데이터셋이 30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30분의 맞춘 개수, 30분의 맞춘 개수를 하게 되면 accuracy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accuracy 저장을 시킨 다음에 accuracy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도가 자, 보면 0.93333. 93%가 넘네요. 93.3%. 그래서 C 5.0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이 붓꽃 데이터셋을 분류를 했을 때 120개 그 다음에 그걸로 트레이닝 했고 30개로 테스트를 봤더니 93점을 맞는 93.3. 90점 넘었으면 뭐 잘 나온 거죠. 예, 분류. 자, 93.3에 해당되는 그런 accuracy,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트레이닝 데이터셋 가지고 120개를 했었을 때도 에러가 단 하나밖에 에러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99.2%의 accuracy예요. 저걸로 보면 트레이닝 에러 레이스를 보면 어때요? 0.8%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99.2%가 accuracy란 말이에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만 하면. 근데 어때요? 그거는 generalization performance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죠. 자, 결국은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돌렸더니 93.3% 정도로 떨어진 모습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까지도 알고리즘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더 좋은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C5.0 알고리즘인데 그 C5.0 알고리즘을 R 패키지에서 C50이라는 패키지 이름으로 표출되어 있고 그래서 C5.0을 우리가 사용해서 붓꽃 데이터셋을 분류하는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모델 이벨루에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하고 액큐리시 구하는 방법. 처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잘 생각은 안 나실 거예요. 특히 R을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저렇게도 쓰는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R을 공부했던 학생들은 요거 더 참조해서 다른 데이터 셋도 분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서머리 한번 해봅시다. 자, 위에서 패키지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라는 붓꽃 데이터셋을 가져왔어요. 이건 내부 데이터셋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뭘 했냐? 트레이닝 셋 80%, 그 다음에 테스트 셋으로 20%. 그래서 나눴죠. 그래서 150개 중에서 120개를 트레이닝 셋으로 나눴고요. 나머지를 이제 테스트 셋으로 나눴는데 트레이닝 셋 만들 때의 set.seed, 그 다음에 샘플, 저 함수, 그 다음에 아이리스 대괄호 idx, 인덱스 주는 거. 예, 저 부분만 저렇게 주면은 트레이닝 셋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덱스 저걸 주면은 테스트 데이터셋이 20%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만들었으니까 학습을 시켜야 되죠. 함수 어떤 거? C5.0 함수. 예, 그 함수만 넣어주면은 모델이 빌딩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파라미터 아규먼트가 스페시스 물결 표시 닥트, 그 다음에 데이터 이퀄 dtrain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러면 학습이 됐고 서머리 함수로 학습에 대한 학습한 빌딩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디시전 트리를 알 수 있고 또 뭘 알 수 있죠?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시각화하기 위한 플롯이라는 함수 기존에 있었는데 그거랑 잘 연동을 시켜서 디시전 트리 함수, 디시전 트리 그 시각화도 플롯 함수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딕트 함수. 그래서 우리가 분류 이코로 사실은 프리딕션, 예측이죠. 그래서 분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셋이 왔을 경우에는 예측을 하는 거죠. 너는 뭐야? 너는 뭐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 이름을 클래스라고 안 하고
predict라고 하는 prediction, 예측하다 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predict 함수 object equal에는 모델명, 그 다음에 new data equal에는 test dataset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쭉 읽어가지고 걔를 하나씩 결과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리절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리절트와 D.species,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 기존에 이제 클래스가 돼 있는 거죠. 레이블이 된 거, 네, 그거를 테이블 함수로 confusion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얼마나 잘 맞췄는지에 대한 부분이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 게 confusion 매트릭스고, 그거를 정확도를 측정한 게 뭐예요? accuracy죠. accuracy. 그래서 이 두 개를 평가를 해서 accuracy가 결국은 높은 게,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 정말 좋은 모델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분류 알고리즘의 기초가 되는 그런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 중에서 최근까지도 업데이트돼서 올라오는 C5.0 알고리즘, C5.0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붓꽃 데이터셋을 실제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R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